will. Tried to stay sober, tried to stay clean. Wake me when it's over.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 2, 3D 1, 2, 3D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 집 모양의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하나 만들고 이 도형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한번 클릭하고 밑에서 두 번째 메뉴 스마트 스케일이라는 걸 한번 누르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를 누르면 이 설정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원기둥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원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원이죠. 원에서 지름 그리고 높이가 있는데 얘를 크기를 한번 정해 볼게요. 얘를 뭐 40, 그 다음에 얘를 40, 그러면 40짜리 원이 되겠죠. 그리고 동전 모양처럼 만들려면 3mm 이렇게 하면 얇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를 바닥에 붙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선택하고 알파벳 D를 누르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얘를 선택하고 무브, 메뉴에서 무브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내가 정확하게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이게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이게 보면 붙은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살짝 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웬만하면 알파벳 D 누르는 거를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회전할 수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합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두 개의 도형을 지난 시간에 빼는 거 한번 했죠. 자, 요렇게 해서 이걸 가운데에다 두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밑에서 쳐다보면 이 직육면체가 원의 한 가운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육안상으로는 가운데 같지만, 실제로 정 가운데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툴을 이용한다고 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 얘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 메뉴에 거기에 두 번째 Align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정렬할 건지를 나옵니다. 먼저 세로로 정렬하고 싶다, 세로로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가운데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가로로 또 가운데를 누르고 싶다, 그러면 이 빨간색을 누르면 될 거고, 아니야 나는 왼쪽으로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 왼쪽으로 누르면 얘가 이쪽 선에 맞춰서 정렬이 되겠죠. 지금 현재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테이블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아이가 위로 붙어야 되죠. 그러면 높이로도 이렇게 정렬하면 위로도 붙을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합치는 방법을 이제 오늘 할 텐데, 자, 위에 메뉴에서 말바꿈 모야 T자 글씨 쓰는 거고요. 크기 재는 거, 그 다음 그 옆에 네 번째 메뉴에서 첫 번째 거, 이걸 누르고 우리가 합치고 싶은 게 밑에 직육면체와 위에 원기둥, 얇은 원기둥이죠. 그래서 뭐 원기둥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직육면체를 먼저 나중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원기둥을 선택하고 직육면체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합치고 싶은 도형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메뉴에 여기 Merge라고 써 있는 거,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합치고 싶은 도형을 차례대로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네모 모양만큼 구멍을 파고 싶어요. 네모 모양만큼 구멍을 파고 싶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시 선택해서 이 원판을 바닥으로 내릴게요. 이 원판만 선택해서 D 누르면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이 직육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파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위에서부터 오른쪽에서 네 번째 메뉴에, 아까 첫 번째는 합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빼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빼내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서 선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원기둥에서 직육면체를 파낼 거야.
그래서 원기둥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정육면체를 나중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파지겠죠. 자, 선생님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직육면체에서 원기둥에 만나는 부분을 지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밑에 이 부분이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 먼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잘 생각하고 원기둥에서 정육면체를 파낼 거야. 이렇게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겹쳐지는 부분만 남길 거예요. 이 직육면체하고 원기둥이 만나는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싶어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메뉴에 이번에는 세 번째 인터섹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부분인데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죠.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직육면체와 원기둥이 만나는 부분만 남길 거야. 엔터 치면 이 부분만 남겠죠. 다시 얘를 이렇게 두고 직육면체와 원기둥이 만나는 부분만 남기자. 그러면 이렇게 한 원의 한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금 한 이 메뉴를 이용해서 간단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간단한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작업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글자를 이렇게 음각으로 구멍을 낸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음각으로 파는 거,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양각으로 한글을 만드는 거, 영어,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열쇠고리니까 이렇게 열쇠를 매달 수 있는, 이제 고리를 매달 수 있는 구멍을 파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공률이라고 하죠. 둥근 모양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새 창을 하나 열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맨 바닥에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육면체, 여러분들 직육면체 하나 가져오고요. 선생님은 크기를 가로를 50, 세로를 30으로 할게요. 가로를 50, 그러니까 5cm, 세로를 30. 나중에 나오지만 크기를 크게 하면 좋긴 하지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3D 프린터기에서 이 크기를 보통 크기가 최대한 20에서 21cm 정도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보통 일반 3D 프린터기. 물론 큰 프린터기는 더 큰 것도 가능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도 이게 5mm가 넘어가면 좋긴 하지만 5mm 너무 두껍기 때문에 3mm로 할게요. 선생님은 3mm로 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바닥에 붙여야 되죠. 그러면 직육면체를 한번 선택하고 알파벳 D를 누르면 바닥으로 붙는다 했습니다. 바닥으로 붙지 않는 친구들은 한글 키가 눌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 키를 한번 누르고 한번 해보시면 네, 바닥으로 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에 예쁘게 곡면이 되도록 여기를 줄 텐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요 모서리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스크롤로 밀어서 확대, 이 모서리를 지금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들고 싶은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뜹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메뉴가 하나, 둘, 세 개의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메뉴. 물론 개인이 만들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메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메뉴는 선택하시면 얼마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1 입력하면 이만큼, 2 입력하면 좀 더, 3 입력하면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2를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곡면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세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얘가 선생님 1 입력하면 이렇게 절단면, 2 입력하면 좀 더 크게, 3 입력하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절단면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곡면으로 할게요. 두 번째 반지름이 2가 되도록.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곡면으로 됐죠. 근데 모서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렇게 돌려서 이게 안 보이죠? 그러면 오른쪽 메뉴 중에 이 십자가 모양 이걸 누르고 이 도형을 멀리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이죠, 이제. 그럼 여기에서 잘 이렇게 누르다가 모서리를 딱 선택하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우리가 2로 했죠? 그러니까 2로 선택하면 얘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돌려서, 자, 이 모서리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잘 이렇게 선택하다가 모서리를 위에 올리면 모서리가 선택이 됩니다. 자, 톱니바퀴 모양, 두 번째, 반지름 2.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자, 이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면 금방 됩니다. 이 123D가 2017년 이후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23D 디자인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고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크게 여기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해두고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테두리가 있었죠. 어떤 테두리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옆에가 이 3D 공방하고 옆에 테두리 보면 여기 테두리가 있죠. 이 테두리를 만들 건데, 자, 이 테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테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운데를 파낼 거예요. 안으로 좀 푹 들어가게.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똑같은 모양의 작은 걸 하나 만들 건데, 자, 얘를 하나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얘 한번 선택하면 밑에 메뉴가 뜨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복사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죠. 그게 있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여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복사한 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위의 방향으로 10mm만큼 5mm만큼만 올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복사돼서 하나 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사된 걸 어디에 두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위에 한 5mm 정도에 띄워서 복사한 걸 하나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백을 선택하면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제 위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베이스를 만들었던 게 긴 길이 가로 여기가 50, 세로가 30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이 세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까지가 50이에요. 요게 2mm야. 이게 2mm. 그러면 30이죠. 30에서 2mm 빼고 이쪽에서 2mm 빼면, 그러면 요 가운데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m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께만큼 4mm만큼 뺐으니까 36mm가 되겠죠. 위아래도 마찬가지겠죠. 50에서 전체 50에서 이 두께만큼 2mm 빼니까 얘는 46mm 되겠죠. 자, 그러면 작은 거를 크기를 선택해서 가로를 여기서 아까 2mm 뺐으니까 26mm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50이 아니라 46mm 이렇게 선택하면 작아지겠죠. 선택하고 위에서 쳐다보면 조금 더 작아진 아이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가 3mm였어요. 그러면 바닥부터 바닥 두께가 1.5mm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1.5mm만 파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를 한번 선택해서 알파벳 D를 눌러서 바닥으로 붙여봅시다. 이렇게 파면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자, 선생님 한번 파볼게요. 바깥에 거에서 안에 걸 파겠다 이거죠.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 바깥에 거에서 안에 걸 파겠습니다. 엔터 치면 바닥까지 다 파버리죠. 바닥을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닥에 붙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위로 윗방향으로 얼마만큼 들을까요? 1.5mm 정도만 들어볼까요? 1.5 정도 들어 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가운데를 파내면 바깥에 거 선택하고 파낼 거 선택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바닥이 남죠. 왜냐면 우리가 1.5mm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바닥으로 붙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겠죠. 여기도 가운데, 이쪽도 가운데. 자, 그러면 가운데 거를 바닥을 다 파내면 안 되니까 위로 얼마만큼 들어 올릴 거냐면 1.5 정도 들어 올리겠습니다 하고 엔터 치면 바닥이 1.5mm 정도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파내는데 바깥에 거에서 안에 거를 파내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키홀더 열쇠고리 구멍을 만들 거예요. 구멍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원기둥으로 해서 파도 되고 직육면체로 해서 파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직육면체로 팠어요. 그럼 직육면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직육면체를 하나 불러옵니다. 이게 너무 크잖아. 이렇게 열쇠고리 구멍을 이렇게 팔 수는 없으니까 얘를 작게 하면 줄여볼게요. 가로를 열쇠고리는 한 1cm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폭도 한 3mm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구멍을 파도 되고 모양을 좀 더 예쁘게 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확대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모서리를 둥글고 예쁘게 만들면 좋겠죠. 첫 번째 크기를 1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에 1로 할게요. 이쪽 모서리도 두 번째 메뉴 1. 그 다음 이쪽 모서리도 두 번째 메뉴 1.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도 두 번째 메뉴로 1 하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쪽에다 놓고 이제 구멍을 파면 되는데 적당히 옮겨 놓고 구멍을 파려고 보니까 이게 가운데인지 눈침짝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파고 싶은지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한 대로 정렬을 해 볼게요. 자, 맨 위에 첫 번째 메뉴 트랜스폼이라고 뜨죠. 거기에서 두 번째 얼라인 메뉴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그러면 얘가 요 선에서 가운데가 정렬되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를 가운데 정렬하면 요 선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 선으로 정렬하면 위로 가서 붙죠. 이렇게 구멍을 파면 안 되겠지. 구멍을 파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키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안쪽으로 이쪽 아랫 방향으로 내릴 건데 아까 move 해서 방향을 이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으로 5mm만큼. 그러면 정확하게 이 거리가 5mm라는 뜻이에요. 이 중심부터 이 여기까지 거리가 5mm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구멍을 파낼 거니까 위에서 두 번째 거, 이게 파내는 거, 첫 번째 거 합치는 거, 파내는 거,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거. 이거였죠? 두 번째 파내는 거. 어디서 팔 거냐면 배경에서 얘를 파내겠다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파지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네. 여기에서 이제 글씨를 새길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새겨도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새겨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음각으로 파도 되는데 음각으로 팔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씨를 파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만든 거는 is mine 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여기 맨 위에 메뉴에서 두 번째 T,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포토샵이나 다른 일반 영어권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글자를 쓸 때 T라고 되어 있어요. 이모티콘이. 이걸 선택하고 바닥에다가 아무데나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십자가 모양이 뜨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뜹니다. 그럼 오른쪽에 텍스트 창이 뜨는데요. 여기 위에 텍스트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쓰시면 돼요.
이번에는 선생님 대문자로 MINE 이렇게 mine이라고 써볼게요. 소문자로 써졌네. MINE 이렇게 대문자로 써지죠. 이거는 지금 현재 얇은 폰트로 여기 밑에 폰트 이 모양으로 폰트가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폰트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폰트로 여러분들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3D 프린터기를 나중에 이제 제작하다 보면 3D 프린터기의 속성상 너무 얇은 폰트, 이런 얇은 폰트는 3D 프린터로 구현하기가,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3D 프린터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폰트 중에 굵은 폰트, 그리고 많은 변화가 없는 그런 폰트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이거 먼저 바우하우스 93이라는 폰트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 제공하는 폰트입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새겨집니다. 자, 이 글씨를 보면 이 바닥에 써 있는 거예요. 위로 입체감이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글씨를 한번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이게 톱니바퀴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첫 번째 메뉴는 글씨를 바꾸겠다. 마인이 아니라 내 다른 글자를 바꾸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메뉴는 글자를 움직이겠다. 세 번째 메뉴는 위로 얼마만큼 입체로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세 번째 메뉴로 한번 해볼게요. 위로 우리는 3mm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 베이스의 두께도 3mm였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 글자가 이렇게 3mm 두께의 모양이 생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글자가 좀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자 한번 선택하고 move, 그 다음에 돌리고 싶은 방향, 가로 세로 높이 중에 요 방향으로 내가 90도 돌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죠. 91도잖아요. 90도가 되려면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두 번째, 아까 is mine이라고 썼잖아요. is mine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바꿀 건데, 얘를 한번 선택하면 톱니바퀴, 아까는 세 번째 메뉴 썼잖아요. 첫 번째 메뉴를 누르면 다시 텍스트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is apostrophe s is mine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OK. 자, 그러면 같은 폰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를 누르고 세 번째 메뉴에서 위로 3mm. 그럼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그럼 얘를 회전해야겠죠. 그러면 move, 왜 아래에서 보면 move 메뉴가 있죠. move를 선택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90도 돌릴 거야. 또 91도네. 계속 91도가 나오네. 90도. 여백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보면, 자, 얘가 이제, 이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이제 정렬을 할 건데, 위에서 메뉴에서 두 번째 얼라인. 자, 가운데로 정렬하면 is가 이렇게 가운데가 오겠죠. 이쪽으로 정렬하면 여기로 다 붙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붙으면 다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로 먼저 정렬을 하고, 자, 체크박스를 누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is하고 mine하고 요 줄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배경을 빼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mine 한번 선택하고 is 한번 선택하고 이 두 개만 선택해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이 두 개만 정렬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 이런 모양이 뜨겠죠. 자, 이렇게 정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is가 너무 크잖아. mine에 비해서 좀 작게 귀엽게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is의 크기만 작게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만드냐면 is 한번 선택하면 밑에 여러 가지 모양이 뜨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해서 이 두 번째 메뉴는 크기를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메뉴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작게 만들고 싶어. 이거의 2분의 1 크기로, 그러면 0.5 이렇게 작아지겠죠. 아니야, 0.7, 70% 정도로 작아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 0.7, 0.6 하면 60%가 되겠죠. 0.6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자, 크기 조절한 다음에 여백을 한번 누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줄을 맞췄던 게 또 이렇게 흐트러졌네요. 그러면 이 is하고 mine을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첫 번째 메뉴에서 두 번째 얼라인 선택해서 왼쪽으로 정렬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음각으로 파볼 거예요. 음각으로 파는데 이 글자를 D 눌러서 바닥으로 붙이고 마인도 혹시 모르니까 D 눌러서 바닥으로 붙일 겁니다. 음각으로 파볼 건데 위에서 말바굽부터 네 번째 메뉴에 첫 번째는 합치기, 두 번째는 빼내기, 지우기, 파내기였죠. 두 번째 메뉴 선택한 다음에 배경에서 is랑 mine을 파낼 거야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글자가 음각으로 파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알파벳 중에 mine 이런 거 M자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부분이 이 몸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3D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면 이 부분이 몸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알파벳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자, 알파벳 B 같은 아이들. 자, 알파벳 B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자, B 같은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블랙. 얘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여기 한번 파볼게요. 배경에서 B를 파내라. 그러면 파지기는 해요. 하지만 요 가운데 요 부분 있죠. 이 B의 이 안에 이 부분이 몸체하고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출력을 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알파벳을 팔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없어질 것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각으로 파되 다 파내지 않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래를 조금 띄울 거예요. 아래를 조금 띄워서 이거를 배경에서 이 B를 파내면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몸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은 한글로 쓸게요. 홍길동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홍길동. 이순신이라고 쓸게요. 이순신. 근데 안 써져요. 이순신이라고 쓰면, 한글로 쓰면. 그 이유는 여기 폰트가 영문 폰트여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휴면 편지체, 휴면 예체, 그 다음에 엑스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폰트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이왕이면 굵은 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위에 보면 경고딕이 있어요. 궁서로 한번 해볼까요? 궁서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입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입체로 3mm. 그러면 이렇게 3mm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한글 폰트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글 폰트는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냥 다른 폰트로 하면 되죠. 자, 얘를 이제 이 마인처럼 돌려야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선택하고, 무브, 그 다음에 얘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이렇게 보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90도 회전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회전하시면 되고, 안 되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 갖다 놓을 겁니다. 크기가 좀 넘어가네. 그쵸? 크기가 좀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를 글자의 크기를 가로만 좀 줄이면 되죠. 26.751mm라고 되어 있는데 24 이렇게 입력하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여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예쁘게 딱 오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순신이라는 글자하고 배경하고 합쳐야 되죠. 합쳐야 되니까 우리가 위에서 네 번째 메뉴에서 첫 번째 합치기, 그래서 배경과 이순신 글자를 합쳐주세요 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간단한 네임택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오늘은 네임택 만드는 걸 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였냐면, 자, 무브 기능, 움직이는 거. 자, 이 무브 기능하고, 그 다음에, 합치기, 그 다음에 파내기, 그 다음에 공통되는 겹치는 부분만 남기기. 그리고 두 번째 메뉴에 글씨 쓰기. 이렇게 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차차,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저장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만든 걸 여러분이 저장할 때에는 왼쪽 위에 보면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이라고 화살표가 있죠. 누르시면 New, Open, Save, Save Copy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이브를 눌러도 되고 세이브 카피를 누르셔도 돼요. 처음에는 세이브 카피를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마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이 컴퓨터,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온 것들이 있어요. 되게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 이순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지금까지 작업하던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고,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열면 계속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D 공방의 임쌤이었습니다.